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TV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걱정했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교체 시대의 정신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두 손 꼭 잡고 함께 뛰는,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부터 전개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연속된 거짓말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 거짓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중 하나인 유동규 씨에 대해서 과거에는 측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 자신한테 불리해지니까 이제 측근이 아니다 라고 손을 턴 것입니다. 그게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측근이라고 아닌가? 그러면 그 연구 산하 기관에 구수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필요할 때는 자기가 써먹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자, 두 번째 말바꾸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0월 달에는 대장동 사업 내가 직접 설계했다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자, 그러다가요, 문제가 점점 더 불리해지고 터지니까 이제 그 개발 이익들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설계자고 그리고 모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는데도 나는 초과이익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른다라고 잡아뗀 것입니다. 안면 몰수입니다. 민간업자가 초과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조항,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는 그 환수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나는 전혀 모르는다라고 모르는 척했던 것입니다.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초과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자라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지만 내가 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직원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입니다. 해외 출장까지 같이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도 김문기 모른다, 유동규 모른다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토사구팽을 우리들이 또 한 번 본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물을 두고 5.18 광주 민주화 묘지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이다 라고 비석을 밟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그런 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에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이 산업화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꼭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와 같은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참 잘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인데요. 그러나 순전히 말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국립현충원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는 전혀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걸 보고 이중인격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말 바꾸기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에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자 문바들에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곧바로 자기 말을 취소하고 국민들을 비웃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존경이라는 말을 했다고 내 말을 진짜 존경이라고 알아듣느냐? 이 인간들아, 웃기는 사람들아. 아야 참, 국민들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6번째 말 바꾸기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1년에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은 국민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일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말 바꾸기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7번째는 국토보유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땅을 가진 모든 국민한테 세금을 걷는데 세율 1%까지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국민소득, 기본소득으로 전부 다 나눠주겠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게 바로 국토보유세라는 것인데 이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90% 내는 것보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을 10대 90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 땅을 안 가진 사람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것이죠. 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율 또한 과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반발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국민을 분열하는 이런 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빤히 알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극심하게 반발하니까 이 후보는 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 다음 8번째 말 바꾸기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전 국민한테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워낙 반발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조차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 국정조사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반발이 커서 결국은 3주 만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이렇게 포기했지만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라고 말을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말이 안 맥히니까 소비 쿠폰을 뿌려서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 쿠폰이라는 것, 다시 돈을 뿌리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화면 하나 보시죠.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가 소비 쿠폰이라고 했다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입니다. 주 4일 근무제 그리고 음식점 총량 허가제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권자의 관심을 끌 것 같아서 처음에는 끄집어냈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자, 주 4일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살짝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지라고 반응을 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태도에서도 역시 이재명 후보의 말장난이 잘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사태 문제는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조국 이슈가 불리하니까 나는 말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 라는 사람이 지난 연말에는 갑자기 이렇게 돌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말이 바뀐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무릇 천금처럼 신중하고도 무거워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 식으로는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자기의 말을 뒤집으면은 제명스럽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 올바른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